지난 영상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를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실전입니다. 중위권 학생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행학습은 정말 필수일까요?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이 반드시 바꿔야 할 습관은? 그리고 공부 때문에 틀어진 아이와의 관계 어떻게 회복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 플레온 총괄원장 조성미 원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치동에서 수능 영어 강의를 현재 25년 이상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중위권 아이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동으로 조금 예를 들어 볼 수 있고, 이 예가 아마 여러분들 타 지역이더라도 적용이 되긴 될 거예요. 사실 성적이 오르려면요, 그냥 기본적인 속도에서 그냥 열심히 한다고 사실 티가 안 나요. 왜냐하면 상위권은 상위권이기 때문에 이게 진입의 폭이 쉽지 않아요. 중위권 애들 상위권으로 진입을 한다는 건 어떤 방학이라는 특수 기간이 있어야 돼요. 방학이라는 특수 기간. 지금이 겨울방학 다가오죠. 왜냐면 1년 중에 학기가 되면은 사실 학기 중에 어마어마한 괄목한 성장이 있다? 그건 쉽지 않아요, 솔직히. 학기 중에는 그냥 내신커리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바쁘죠. 근데 내신커리가 스탑이 되고 어떤 공부 흐름이 끊기다는 게 다 방학인데, 여름방학은 한 달이고 겨울방학은 두 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름방학은 너무 짧고, 사실 겨울방학이 두 달이라는 거는 중위권 학생의 아이가 진짜 이를 악물고 요번 두 달을 그냥 나를 갈아넣었다. 말 그대로 진짜 수학이든 뭐든 그냥 완전히 한번 진짜 밀어붙인다. 그래서 정말 학원커리든 뭐든 인간커리든 뭐든 이거를 완전 다 소화를 했다. 그건 아마 그 아이는 상위권으로 훅 올라갈 겁니다. 중위권이 상위권 올라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방학이다. 특히 무슨 방학이냐면 윈터라는 겨울방학이다. 그리고 겨울방학 같은 경우 특히 중위권 아이에게 제가 권해주고 싶은 건, 일단 저는 수업을 영어를 수업하는 강사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힘든 과목은 수학이에요. 또 절대적 과목이 수학이다 보니까 일단 수학이란 교과에 대한 공부량을 방학 때는 확실하게 늘려야 돼요. 확실하게 늘려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영어든 그다음에 국어든 어떤 탐구든 본인이 약한 과목이 있으면 겨울방학 2달 동안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때 제대로 이제 파고들면 그때는 이게 뭔가 오버턴할 수 있다는 거죠. 상위권을 분명히 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잘 보내면. 이제 권해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들은 교과 선행이라는 것이 된 아이들하고 안 된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요. 일단 선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만약에 완전히 뭐 하자가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반복이 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 공부 어떤 패턴이 잡히는 거고, 문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문풀 스타일이 잡히죠. 어떤 뭐 킬러 문항이든 주킬러 문항이든 비킬러 문항이든. 제가 볼 때 선행이라는 거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론이 이미 낫지 않았나 싶어요. 무조건 저는 애찬던자예요. 더 말씀 덧붙이면은, 그런 문과 과목인 국어하고 영어도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물어보면 영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면 당연히 고등학교 문법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문법에서 필요한 그래머의 수준은 굉장히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라서 고등학교 전범위를 갖고 있는 문법서 있죠.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법서의 챕터 1부터 챕터 끝까지를 온전히 한 3회급 정도를 돌리느냐, 중학교 3학년 때 그때가 참 좋은 선행의 시기예요. 중학교 3학년 아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꼭 대시동이 아니어도 아이가 담을 수 있다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모의고사까지는 끌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의고사의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휘 수준도 교과 안의 수준인 거고, 그 주제의 어떤 인지적인 어려움도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문법서 전체 3회급 정도 돌려야 되지 않겠나. 다른 독해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정도쯤은 소화해야 될 필요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을 버려라. 그 버려라라는 것이 그냥 버려라가 아니죠. 못 버리죠. 핸드폰에 어떤 관리형 독서실을 다닌다든지, 부모님께서 어떤 관리 어플을 깔으신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투지폰을 바꾼다든지, 핸드폰하고만 일단 통제만 돼도 공부를 못한 아이일수록 무조건 바뀐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핸드폰을 무조건 멀리하고 핸드폰을 버릴 수 있는 만큼 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래너인데요. 저희도 관련 그것에는 플래너라는 작성이 아주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플래너를 써라라고 말을 안 해도 본인이 써요. 왜냐하면 자기 공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못한 애일수록 숙제 중심으로 투두 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거 했고 그냥 이거 했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반응하는 거지 본인 공부가 아니거든요. 플래너를 쓰다 보면은 플래너에 학원 숙제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쓰고 안 쓰고라는 거는 이게 내 공부냐, 아니면 남이 시키는 공부를 그냥 따기만 지금 꼭두각시를 하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플래너를 쓴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의 첫 걸음마예요. 두 번째, 플래너를 쓰자라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학교를 가서 수행평가를 하던 학원을 다니던 최소한 본인이 속돼 있는 곳에 어떤 숙제라는 게 나오죠. 숙제를 할 때는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짓자. 하다가 희지부지하는 거는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뭔가를 시작을 했으면 끝 마무리까지 가는 습관. 첫 번째, 핸드폰 멀리하자. 두 번째, 플래너를 나와 가까이 하자. 세 번째, 숙제를 했으면 틀리더라도 별표가 많더라도 끝을 내자.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제가 볼 때는 성적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성적표를 보실 때는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친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친구는 친구인 거고 내 아이는 내 아이인 거예요.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 거.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 친구가 어쨌다 이런 거 있죠. 아는 지인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비교라는 거를 하면 일단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이 그냥 무조건 싫어지는 거예요. 일단 바로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자. 그 다음에 성적표를 보실 때 요즘에는 대부분 이전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번 2월이다. 그러면 3월 성적표가 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전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이 아이가 어떤 성장이 있었나 그 성장의 변화를 보셔야 되는 거죠. 단지 그냥 얘가 보니까 등급이 뭐 3, 4등급이 막 있네 라는 것보다는 무슨 과목은 조금 더 올랐고 근데 무슨 과목은 내렸으면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적에 대한 how to respond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성적이 안 나왔어요. 아이가 수학은 되게 잘하는데 국어가 계속 4등급이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랑 소통을 해야죠. 학원 수업이 재미가 없냐 아니 학원 선생님이 좋지가 않냐 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강학습 듣는 부분이 똑바로 듣고 있니라든지 점수가 안 나온다는 하나의 심플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방법을 바꿔볼까에 대한 그런 조금 토의, 가족회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부모하고 틀어져 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공부라는 것에 대한 엄마의 어드바이스나 엄마의 조언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지금 사춘기가 굉장히 심하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일단은 공부에 대한 욕심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아이의 소우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내 부모의 세상으로 끌어오려고 하면 아이는 튕겨나가는 법이에요. 부모는 아이의 소우주가 돼서 그 아이가 마음껏 놀 수 있고 마음껏 자기 개발할 수 있고 마음껏 자기 역량을 정말 시급 발휘할 수 있는 넓은 소우주가 부모가 돼야지 부모가 엉망에 좁아서 애를 막 쥐락팔락 하려고 그러면은 애는 삐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아이가 큰 그릇으로 자라기 위해서라면 부모의 그릇이 넓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의 그릇이 어디까지 넓어야 되냐? 소우주. 우리 아이에서만큼은 부모는 소우주다. 그래서 아이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소우주의 부모의 그릇이 커질 때에 결국 그 아이의 역량이 커지는 법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25년차 대치동 학원 원장님이 들려주신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아이 공부법이나 내신 관리에 대해 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신 특공대가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만 골라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